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고신총회, 합신총회 그리고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교단들은 올 한 해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산하 교육기관인 총신대학교가 오는 5월 신임 총장 선출을 앞두고 벌써부터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수협의회가 공정한 총장 선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아이 있는 세상 아이세 코너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육아 정책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민주화 투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새해 표정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고신총회, 합신총회,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교단들은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힘쓰자고 다짐했습니다. 권순웅 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한 해 4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며 전국 교회들이 샬롬 부흥 운동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자고 격려했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균 실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균이 없습니다.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소교회가 심각하게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교회가 함께 영혼을 구원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예장 고신총회도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총회 지도자 초청 신년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권우원 총회장은 고신총회는 신사참배에 반대한 성도들이 맨바닥에서 시작한 총회라며 오늘날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옛 정신을 돌아보며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 줄 수 있고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년 할애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한번. 예장 합신총회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김만영 총회장은 팬데믹이 끝나가고 새로운 세상으로 접어드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등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신년 할애회를 갖고 100만 베피스트 전도운동 등 올 한 해 활발한 사역들을 펼쳐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김인환 총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위기, 저출산, 기후위기 등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감당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다시 부흥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교단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돌아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오는 5월 신임 총장을 선출해야 하는 총신대학교가 본격적으로 후보 추천을 받기 전부터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신대 교수들은 벌써부터 특정인을 차기 총장으로 내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공정한 총장 선출을 촉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수년 전 전임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던 총신대학교는 이재서 총장 취임으로 교육 기반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시각 장애인 총장으로 총신대 정상화라는 중책을 맡았던 이재서 총장은 오는 5월 4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재서 총장은 합동총회 신년 할애 예배에 참석해 후임 총장 선출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약 한 3년 반 동안 나름대로 해왔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성에 차지 않았을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저의 부족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총신대 총장이 정말 훌륭한 분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총신대 안팎에서 벌써부터 후임 총장 선출을 두고 특정인 총장 내정설이 흘러나오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22대 총장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형편에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첫 모임을 하기도 전에 우려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협은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총추위 23명 가운데 법인이사와 총회 임원을 합치면 13명으로 과반수가 넘는다며 이번 총장 선출이 또다시 정치판의 야합이나 대결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수협은 이어 이미 법인이사회와 총회 임원들 사이에서 A교회 박모 목사를 차기 총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며 총장 내정설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해 말 법인이사 대표 8명, 총회 대표 5명, 교수 대표 4명, 직원 대표 1명, 학생 대표 3명, 동문 대표 2명 등 모두 23명의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뒤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3.1교회 송태근 목사를 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송태근 목사는 총장 내정설에 대한 학교 안팎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총장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총신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장 후보자 연령 기준을 만 67세인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확정했고 대학 발전 계획과 리더십, 학문적 소양, 발전 기금 조성 계획 등 주요 심사 기준도 시행세칙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교단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상적으로 총장 선출을 마무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아이 있는 세상 아이세.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진 육아 정책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만 1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주고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 0살 아동에게는 한 달에 70만 원씩, 만 1살 아동에게는 한 달에 35만 원씩 지급합니다. 내년에는 만 0살 아동에 대해 매달 100만 원, 만 1살 아동에 대해 매달 50만 원으로 지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가 70만 원으로 더 많은 만 0살 아동은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올해 첫 지급일은 이달 25일입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와 정부24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상도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12살 이하까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현재 1회로 제한돼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서는 현재 연 3일인 남임치료 휴가 기간을 늘리고 사용자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 유지 노력 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새해 첫 소식으로 미얀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부의 포갑으로 2천여 명이 사망하고 외곽 지역에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등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어 미얀마를 향한 관심과 연대, 기도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얀마의 소식을 황범선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5개국 중에 한 나라이고요.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전체 인구의 90%가 소승불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 비율이 성공의 카톨릭 다 합쳐서 5에서 7% 정도 되는. 미얀마가 전체적인 불교의 원산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미얀마 사람들은. 또 특별히 생활 불교 지역이라 태국과 비슷하게 종교하고 생활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아서 불교에 대한 생각들과 믿음들이 훨씬 더 강한 지역입니다. 미얀마가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버마는 버마족의 나라라는 의미로 버마라고 썼고요. 어쨌든 종족주가 7개가 있기 때문에 종족들이 연합하고 화합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미얀마가 독립 이후로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종족 간의 갈등들이 많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미얀마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그냥 7, 8개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큰 마이너 종족들 중에 고구마율이 높은 종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가장 큰 메이저 종족인 버마족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10,000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0.0001% 정도를 보는데, 만약에 미얀마가 고구마로 하나 되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주종족인 버마족에 대한 선교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주종적인 보그마의 힘이 다른 소수종족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과 영향력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방위군이라고 이제 흔히 해서 PDF라고 불리워진 분들인데 연합되어져 있죠. 소수종족들이 사실은 무장 항쟁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라 지금 양곤이나 아니면 대도시에서 젊은이들이 종족주로 올라가서 그들과 연합해서 지금 무장 항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2,000명 넘게 사망자, 아이들은 한 200~300명 정도 아이들의 사망자들이 있는데, 대도시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외곽 쪽은 여전히 사망자들이 늘고 있고 전투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긴장감은 좀 있고요. 양곤은 그나마 조금 안정화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계속 폭탄이 터지거나 아니면 정부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하는 일들은 여전히 있고요. 양곤 외에 이제 만달레이를 비롯해서 이제 중북부로 올라가면 여전히 종족주 안에서는 이 정치적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도 여전히 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전보다 좀 더 심각한 전투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정치적인 불안정인 상황에 글로벌 위기까지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지금 환율은 2021년도 전보다 한 2.5배에서 3배 정도가 올라간 상황이라 물가 폭등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이나 아니면 서방 쪽의 사람들은 회사들을 계속 철수하는 상황이거든요. 일자리가 적어지면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민 불복지 운동이 여전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의료 상황은 구테타 전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가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한 해거든요. 2021년 시작 정치적 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시기였는데 올해 아직 정확하게 일정 나오지 않았지만 8월이나 10월 사이에 총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새로 뽑는 일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쿠데타 이후로 가장 위험한 시기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일들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 상황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미얀마에 있는 1,200가구의 사람들을 귀국 구호를 했거든요. 그들이 좀 버틸 수 있는 계속 인도적인 지원들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NGO 단체들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고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더 제한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인도적인 지원들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데 그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모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제약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죠. 반대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인 것처럼 그런 기회들이 또 미얀마 선교의 이 상황들을 좀 이기고 지나가면 훨씬 더 복음화를 하는데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미얀마를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이뤄갔던 것처럼 미얀마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그들이 의지나 아니면 힘들을 잃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로 돕는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을 후원하는 일들도 있을 텐데 병행돼서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고 그래서 미얀마 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일들을 돕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감사해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것들이 이제 멈추지 않기를 위해서 또 그 일들이 결국 미얀마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미얀마의 아주 가장 작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런 힘들을 모아서 미얀마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황범선 선교사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강원노회가 신년 예배를 갖고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경 장로회연합회도 대구 경북 지역의 고신교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강원노회가 2023년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회를 갖고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서 이제 교회를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강원노회가 회복되고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노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경 장로회연합회도 대구 경북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경 장로회연합 김문명 회장은 신년 예배를 계기로 대구 경북 지역의 노회들의 유대가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경 장로회에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예배를 회복하고 대구 경북 지역 5개 노회가 유대를 강화하고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